구조 방정식의 특징과 에이모스의 활용, 에이모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모스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에 이제 메뉴바가 있고요. 근데 이 메뉴바도 물론 활용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기능 아이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모델 정보창이고요. 그리고 모델 작업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기능 아이콘과 이제 메뉴바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 모형을 어떤 식으로 분석할 건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기능 아이콘을 보면요. 일단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에이모스를 열어서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네모 아이콘은 이제 관측 변수를 그릴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눌러서 이제 그 작업창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관측 변수가 그려지고요. 동그라미는 이제 잠재 변수였죠. 그래서 관측 변수로 잠재 변수를 측정하는데 잠재 변수가 관측 변수를 설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차 변수를 이제 그릴 때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잠재 변수를 그리고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요. 실제 그 관측 변수와 오차까지 한꺼번에 나오니까 좀 편리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능 아이콘은 이제 일방향 화살표를 설정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공분산이나 이제 상관관계를 표시할 때 양방향 화살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요걸 할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변수들을 그린 상태에서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뭐 복사를 하거나 복사입니다. 복사. 잠재 변수 복사할 때 유용하고요. 그리고 이동해야 될 때 선택한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선택할 때는 이 전체 손가락 복사하거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된 상태에서는 이게 뭐 파랗게 변하거든요. 근데 이걸 원 상태로 돌리고 싶을 때는 이제 반드시 이 주먹을 눌러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 목록을 사용하고 이제 변수 목록에 변수 선택해서 원하는 변수를 끌어들이면 자동으로 변수명이 생성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을 삭제할 때는 X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그 실제 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 되는데 이걸 한번 실제 한번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이모스를 열었습니다. 약간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맞춰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건 이제 잠재 변수를 그릴 때 사용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관측 변수를 그릴 때 사용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우고 싶다 그러면 X를 눌러 가지고 삭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자, 잠재 변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한꺼번에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눌러 가지고요. 눌러 가지고 얘를 이동할 수 있고요. 네, 뭐 이동한 게 마음에 안 들면은 에딧 눌러가지고 언두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에딧을 눌러가지고 언두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파란색이 있는 건 얘만 지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해제하고 싶으면은 주먹을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근데 한꺼번에 선택해가지고 이동시키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이 전체가 눌러지게 되면 파란색으로 변했죠. 그래서 이동을 하겠다. 버스를 눌러가지고 이동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 근데 난 이 잠재 변수를 뭔가 내가 복사를 하고 싶어요. 한꺼번에. 그러면은 자 전체를 누르게 되면 자 파란색으로 바뀌고요.
복사기가 있죠. 복사기를 눌러가지고 누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이제 잘 활용을 하더라도 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수 간의 관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어떤 그 관측 변수가 있고, 자, 잠재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차가 있어요. 자, 오차는 뭐 위쪽에 생기는데요. 클릭 하게 되면 45도 방면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자, 눌러 가지고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근데 나는 이제 상관관계를 보고 싶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이것은 지금 이제 상관관계 안 되다 보니까 이 변수 간에 관측 변수 잠재 변수니까 지금 이제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얘를 놓고 잠시만요. 이왕 이쁘게 하죠. 복사를 하면 조금 더 이쁘게 되겠죠. 복사를 해가지고 이 잠재 변수끼리의 상관관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연결이 되죠. 화살표 방향으로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볼록하게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되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오른쪽으로 볼록하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아래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 자, 위쪽으로 볼록하게 되는 그러니까 왼쪽이 볼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어떤 관계들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요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잠재 변수를 놓고 자, 우리가 그 관측 변수와 오창을 한꺼번에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눌러가지고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의 잠재 변수에 세 개의 관측 변수가 있고 오차항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얘를 회전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로테이션을 눌러가지고요.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 선택을 누른 다음에 복사기를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뭐 하나 더 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사실 상당히 쉽게 다양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데이터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일단 해제하고요. 자, 한번 얘는 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수의 좀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변수의 크기도 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얘는 이제 하나씩 하면 좀 멋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관측 변수의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까와 같은 그런 식으로 얘를 눌러 가지고 크기를 뭐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해제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연결하고 싶다면 이걸 눌러가지고 사실 데이터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뭐 이렇게 놔둘 테니까 간단하게 영상을 보시면서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거를 이제 새로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까 상황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 한번 이걸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경로 분석 모델 그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총 자동차, 총 브랜드, 총 사회적이라는 관측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총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총 재구매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 만족도와 총 재구매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걸 한번 우리가 그려보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외제차 모델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보죠. 자, 에이모스 들어가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총 자동차, 총 브랜드, 총 사회적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총 만족도, 총 재구매 이런 것들을 만들 겁니다. 일단 하나를 만들게요. 일단 만든 다음에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만들면은 사실은 이제 일관성이 없으니까 복사기를 통해서 만들면 더 좋겠죠. 자, 복사기를 눌러가지고 자, 총 브랜드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총 사회적이라는 변수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총 만족도라는 것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총 재구매라는 것도 만들 겁니다. 너무 딱딱 붙어 있네요. 이동시켜 볼까요? 자, 그러면 얘를 일단 자, 해가지고 좀 이동을 시킬게요. 버스로 이동을 좀 시키고 그리고 해제를 한 다음에 다시 얘를 눌러가지고 좀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씩 선택할 때는 이제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이 버스 같은 걸 이동을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 영향을 주죠. 자,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빨리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색깔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돼야 다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영향 관계가 있을 때 이 세 요인이 이 변수를 다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차가 붙게 되죠. 그렇죠? 일단 구조 오차가 하나 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변수가 여기에 이제 영향을 좀 주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변수를 다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오차 왼쪽에 있는 거 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차가 붙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입력을 한번 해보죠. 데이터는 제가 이제 실수 파일로 좀 올려놨는데요. 외제차 모델과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외제차 모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요. 참 하나만 더 해보죠. 우리가 이제 상관관계와 관련된 그 공분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변수에 대해서 공분산도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델상에서. 그러면 자, 일단은 왼쪽에 있는 이 쌍방향을 눌러가지고요. 자, 위쪽에 있는 변수와 이렇게 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하면 되겠죠. 맨 아래쪽에 있는 변수와 이 왼쪽에 있는 이 두 번째 변수 공분산 그리고 자, 이 변수와 맨 위쪽에 있는 변수와의 공분산 그리고 두 번째 변수와 이 변수 간의 공분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줬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외제차 모델이라는 파일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연결을 시킬 거예요. 자, SPSS 파일을 불러가지고 실제 이제 에이모스에 이제 연결을 시킬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이 select 데이터 파일 있죠. 자, 이거를 누릅니다. 자, 눌러가지고 이 자체 이 그룹 넘버 원 워킹 이걸 눌러도 되는데 일단 파일 네임 통해 가지고 해볼게요. 파일 네임을 일단 누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연구조사 방법론 실수 파일에 일단 외제차 모델 열겠습니다. 그래서 OK를 눌렀습니다. 자, OK를 눌렀는데 별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봐볼까요? 자, 리스트 variable in dataset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누르게 되면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끌어다가 연결을 해주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연결이 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만약에 여기에 없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 변수명을 써줘야 되겠지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굳이 변수명을 써줄 이유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총 자동차, 자, 총 자동차라는 변수를 옮겨주고요. 그리고 자, 총 브랜드, 그다음에 총 사회적 옮겨놨습니다. 자, 그리고 총 만족도, 자, 총 재구매 이런 식으로 옮겨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구조 오차가 현재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오차를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차를 적어줄 때는요,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제목이라든가 이름을 써주고 싶을 때는 마우스를 대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뜨죠. 눌러가지고 여기에 이제 베어리블 네임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D1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건 이제 D2.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좀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는 사실 여러분들도 한번 천천히 돌려보면서요,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빨랐다고 좀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해가지고요, 한번 뉴로 해가지고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에 있는 자, 관측 변수를 잡아가지고요, 일단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3개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총 자동차, 총 브랜드, 총 사회적, 총 만족도, 총 재구매 이런 변수들을 만들 건데, 그냥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복사를 해서 만드는 게 일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복사기를 누른 다음에 변수 가서 눌러서 그냥 드래그 합니다. 누른 상태에서 쭉 아래로 내려요. 클릭을 유지한 상황에서, 자, 하나가 복사가 됐죠. 또 얘를 누른 상황에서 아래로 쭉 내립니다. 복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얘를 누른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또 복사가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간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또 복사가 됐습니다. 자, 쉽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관계와 관련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 이걸 누르고요. 자, 이 변수와 이 변수 간에 영향 관계가 있는 거죠. 이 변수와 이 변수 간에 영향 관계가 있고요. 이 변수와 이 변수 간에 영향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변수와 이 변수 간에 영향 관계가 있죠. 이 세 변수 간에 이제 상관관계, 이제 공분산을 설정해 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오른쪽으로 볼록이 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볼록하게 될 겁니다. 세 변수 간에 한번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아래쪽에서 위로 올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또 이 변수와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와 위로 올리죠. 자,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세 변수가 이 변수를 100%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구조 오차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오차를 설정해 줍니다. 자, 물론 이렇게 계속 클릭하게 되면 움직인다고 했어요. 45도씩. 그리고 두 번째도 구조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제 모형들을 이제 만들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입히겠습니다. SPSS 데이터를 입혀 볼 건데요. 보게 되면 왼쪽에 나와 있는 자, Select Data Files, 이제 이걸 눌러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뜨죠. 자, 그래서 파일 네임을 눌러 가지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가서 자, 외제차 모델과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자, List Variable in Dataset 이걸 눌러 가지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연결을 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총 자동차 눌러서 자,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가지고 옮겨줍니다.
그리고 자, 총 브랜드 마찬가지로 올려서 연결해 주고요. 자, 총 사회적 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총 만족도 연결해 주고요. 자, 총 재구매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구조 오차기 때문에 자, D1, D2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다음에 자,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여기에 자, variable name 여기 이제 파라메타는 이제 화살표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컬러 포맷 뭐 이렇게 비저빌리티 이거 놔두고 일단 텍스트에 나와 있는 자, variable name에 일단 D1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도 자, 마찬가지로 자, D2를 입력을 해요.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막 이상한 쪽에 쓰여지고 있다면 나는 텍스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 파라메타 여기에 이제 쓰고 있게 되면 뭐 이런 여기에 이제 뭔가 이제 글씨가 써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매우 쉽게 우리가 자, 그림도 그 모형을 그려주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까지 입힌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분석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건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일단은 다시 이제 뉴로 넘어간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다른 것들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확인적 요인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과 관련된 이제 모델을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잠재 변수, 관측 변수, 측정 오차, 경로 이런 식으로 좀 그려야 됩니다. 먼저 이걸 한번 그려볼까요?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보면은 자, 세 개의 관측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잠재 변수가 있고 자, 각각의 관측 변수에 오차항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한번 그려보죠.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잠재 변수를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 있는 자, 그 관측 변수가 있겠죠. 관측 변수 하나 그리고 쭉쭉 그려도 되는데 이왕이면 복사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복사하고요. 그리고 또 복사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뭔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얘가 좀 여기에 맞춰주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손가락을 눌러가지고 동그라미를 선택한 다음에 버스를 눌러가지고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잠재 변수가 조금 커지면 좋을 것 같네요. 크기 변화를 눌러가지고 약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만 이동시킬게요. 이렇게 이동을 시켰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해제를 시키려면 주먹을 눌러야 된다 그랬어요. 자, 주먹을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잠재 변수가 관측 변수로 가는 거죠. 그리고 각각에는 오차항이 있습니다. 일단 자, 눌러 가지고요. 자, 관측 변수. 자, 관측 변수. 자, 그리고 자, 관측 변수로 갑니다. 그리고 각각의 오차항이 있는 거죠. 자, 오차항이 처음에 나와 있는데 자,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좋으니까 그냥 클릭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클릭 자, 그리고 클릭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는 과정에서는 자, 기본적으로요. 실제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요. 일을 하나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간, 그러니까 얘가 이 하나의 잠재 변수가 이 관측 변수에 1이라는 영향을 줬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이동을 시키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전체 선택을 해가지고 일단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를 시켜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우리가 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자, 오른쪽으로 누르게 되면
자,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이렇게 뜨죠. 여기에 이제 1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라메타에 실제 1이라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숫자 1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그림을 그렸죠.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사실은 상당히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실제 실습을 해 봤었는데요. 자, 실제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잠재 변수를 하나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이걸 누르는 거죠. 보게 되면 한꺼번에 그려지는 거죠. 그 관측 변수와 오창을 그려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우리가 이제 기준선이 되는 1까지 숫자를 기재를 해주기 때문에 매우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 가지고요. 자, 한번 눌러 볼게요. 한 번 누르면 하나가 생기고, 두 번을 누르면 두 개가 생기고, 자, 세 번을 누르면 이제 세 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쉽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얘를 일단은 이거를 이동시키고 싶다, 회전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회전을 눌러가지고 회전 동그라미 회전시키는 걸 눌러가지고요. 자, 와가지고 그냥 마우스를 클릭을 잠시만요.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얘를 눌러가지고 자, 클릭 해주게 되면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고 얘를 전체 선택한 다음에 복사해주고, 자, 이러면 이제 쉽게 우리가 뭔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교재에 자, 요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 확인적 요인 분석 모델 그리기 해가지고요. 우리가 그 일단 그 자동차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사회적 지위, 만족도, 재구매. 자, 이러한 우리가 잠재 변수들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각각 관측 변수들이 있죠. 관측 변수들은 SPSS의 변수명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관측 변수에는 오차항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자동차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사회적 지위, 만족도, 재구매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분산, 즉 이제 상관관계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데이터 파일 외제차 모델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잠재 변수는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실제 입력하는, 자, 이런 형태로 한번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일단 우리가 한번 요걸 한번 해볼게요. 에이모스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에이모스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 자, 하나를 그린 다음에요. 자, 하나, 둘, 셋. 자, 위에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죠?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돌려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시 할게요. 자, 우리가 자, 하나를 해 놓고요. 자, 하나, 둘, 셋. 자, 왼쪽에 있는 걸 활용해서 세 번 누르니까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는 회전을 시켜가지고 왼쪽에 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로테이션을 놓고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됐죠. 이게 5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을 한 상태죠. 뭐 이렇게 우리가 주먹을 누르게 되면 이제 실행이 이제 선택이 해제가 된 건데, 다시 전체를 누르게 되면 이제 전체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얘를 우리는 이제 복사를 하면 됩니다. 쉽게. 자, 그러면 자, 이거 자, 복사하기를 눌러 가지고 자, 자, 일단은 하나 복사했고요. 자, 2개 복사했고요. 자, 3개 복사했고, 자, 4개 복사. 그래서 총 5개가 됐습니다. 어렵지 않게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각각 이제 공문사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2개짜리 화살표를 눌러 가지고요. 자, 이 변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변수와 각각 이렇게 그 공문산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오른쪽으로 블록하면 좋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에서 자, 세 번째 거. 자, 색깔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거. 자, 첫 번째에서 자, 다섯 번째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했고요. 자, 두 번째 거에서 자, 세 번째. 자, 두 번째에서 자, 네 번째. 두 번째에서 자, 다섯 번째. 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자, 일단 그림은 다 그렸죠.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자, 이 데이터를 하려면 이 select 데이터 파일 자, 눌러가지고요. 자, 파일 네임 여기서 외제차 모델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OK를 눌렀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연결을 하려면 자, list variable in dataset 누르게 되면 이렇게 좀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자동차 이미지에 해당되는 거, 맨 처음이 자동차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사회적 지위, 자, 만족도, 재구매. 여기에 대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동차 이미지는 자, 디자인, 각종 기능, 승차감이니까 그냥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디자인을 눌러 가지고 자, 연결해 주고요. 각종 기능 연결해 주고 자, 승차감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유명한 차 연결해 주고 독일차, 자, 고급차. 이게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되겠죠. 그리고 사회 인정, 자, CEO, 자, 소수 공유. 자, 데이터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변수에. 그리고 만족 1, 만족 2, 자, 만족 3입니다. 자, 그리고 재구매 1, 선택에 대해서 그렇군요. 당황하지 말고, 자, 에디트, 언두 누르고요. 자, 선택 해제하고, 자, 재구매 1, 자, 재구매 2, 자, 재구매 3.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잠재 변수들이잖아요? 잠재 변수가 뭡니까? 관측 변수로 사실은 측정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SPSS에 사실은 나와 있지 않은 거를 하려고 하면요,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였습니까? 자동차 이미지였죠. 그럼 자동차 이미지라고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우스를 자, 변수에 놓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자, 여기에 자, 자동차 이미지. 자, 됐고요. 잘못됐죠. 파라미터로 하니까 또 위쪽으로 돼 있죠. 자,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텍스트로 가야 되겠죠. 자, 자동차 이미지 이렇게 됐고요. 자, 이건 이제 브랜드 이미지였죠. 마찬가지 오른쪽 클릭. 자, 브랜드 이미지. 그 다음에 자, 사회적 지위입니다. 사회적 지위. 자, 그리고 만족도 재구매였죠. 자, 만족도 재구매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입력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차항만 적어주면 되는데, 사실 여기에다 뭐 2원, 2투 이런 식으로 다 적어 놓아도 사실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일이 작업하는 게 좀 이제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론 이제 이게 순서대로 있을 때만 이제 활용이 되는 건데요. 이 플러그인에서 이제 그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unobserved variables에 이제 이름을 붙여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알아서 이렇게 쫙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근데 아래에서 이렇게 붙게 됐네요. 어쨌든 쭉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뭐 이런 게 싫으면요, 이게 자기가 이제 개별적으로, 잠시만요. 자, 아까 이게 E1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자,
아이고,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만족도, 재구매.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오창을 눌러도 되고, 이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도 뭐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걸 좀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후에 실제 이제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계 프로그램까지 돌려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